엄연히 존재하던 나라,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지니고 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만큼 황망한 일도 없을 겁니다. 1910년 경술국치를 경험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처절하게 느끼셨겠죠. 1975년 4월 30일, 우리나라 청년들 연인원 수십만 명이 그 나라를 위해 싸우기도 할 만큼 가까웠던 한 나라. 노란 바탕에 빨간 줄 3개가 그어진 국기를 쓰고 북위 17도선 이남의 베트남 땅을 다스렸던 베트남 공화국이 세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외세에 휘둘리고 부패와 무능의 극치를 달린 남베트남 정부였기에 어찌 보면 그 정부의 몰락은 당연했고 그 정부의 패망이었을 뿐 이른바 월남 패망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민족의 해방이고 통일의 완수였지요. 하지만 썩어도 준치고 엉성해도 나라는 나라였습니다. 베트남 최후의 날은, 아니 남베트남 최후의 날은 여러모로 참혹했습니다. 1973년 초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사실상 손을 뗄 것을 선언한 이래 남베트남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돼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평화협정으로 미 국무장관 키신저와 월명 협상 대표 레둑토에게 나란히 노벨 평화상이 수여됐지만 레둑토가 단호히 거부했던 것은 그 서막이었겠죠. 북베트남은 평화를 유지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병력 110만, 공군력으로만 보면 세계 4위라고 일컬어졌던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던 남베트남 정부였지만 어느 정부에게건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일진데 남베트남 정부의 하늘은 너무도 흐렸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남베트남 지도층과 평생을 베트남 독립과 해방에 헌신했던 북베트남의 호지명, 즉 호아저씨와의 대비는 그야말로 닭둘기와 공작새의 차이였죠. 1974년 10월 북베트남 정부는 남베트남에 대한 총공세를 결정했고 12월 4.20 코앞의 푸옹록 성을 공격 점령합니다. 그래도 미국이 움직이지 않음을 확인한 북베트남군은 공세를 확대합니다. 베트남 전쟁 30년 동안 거의 처음으로 정규군을 대거 동원한 이른바 조국 통일 공세가 펼쳐졌던 것이죠. 남베트남군은 형편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심지어 사병들은 싸우고 있는데 장교와 고위 장성들이 내빼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말로는 무척 용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돕지 않겠다면 떠나게 내버려 두라. 갈 테면 가라고 하라. 인도적인 약속을 망각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미국의 배신을 성토하며 사임했던 응웬 반티우 대통령은 몇 톤의 금괴를 챙겨서 도망자 대열에 합류합니다. 4월 25일 부통령 응웬 카오키도 열변을 토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인과 함께 떠나는 비겁자는 가게 하라. 베트남을 사랑하는 이는 남아서 싸우자. 이 결연한 연설을 들으며 총 불끈 움켜쥐고 그렇다.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조국과 가치를 위해 싸우자고 눈을 빛낸 남베트남 장병도 여럿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응웬 카오키도 동맹국 한국의 초대 대통령의 역사를 공부했던 모양입니다. 저 비감한 연설을 끝으로 그 역시 줄행랑을 쳤던 겁니다.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을 제어 들어오자 미국 정부는 미국인과 미국에 협조했던 베트남인들의 철수작전을 개시합니다. 1975년 4월 29일 10시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의 아메리칸 라디오 서비스 채널에서 무더운 사이공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빙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 난데없는 방송은 미국인들과 남베트남 협조자들을 위한 암호 방송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노래가 나오면 즉시 미리 약속된 지점에 모여 헬리콥터로 탈출하기로 돼 있었죠. 이른바 프리켄트 윈드, 잦은 바람 작전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주변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돼버렸습니다. 남베트남이란 나라가 없어지는 판이었으니 그 나라의 기대에 살던 사람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미 대사관에 몰려들었습니다만 구출 가능한 인원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울부짖으며 철조망을 넘고 미군 해병대 앞에서 두 손을 비볐지만 미군 또한 도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미국 CIA 요원 프랭크 스냅은 철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상황에서 한 베트남 여자와 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연인이었고 2년 전 스냅의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했던 마이리라는 베트남 여성과 그 아들이었죠. 스냅은 그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황이 없는 와중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역시 미국 대사관에 피난을 와 있던 베트남 경찰관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자 자살한 것 같아요. 마이리는 스냅에게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는 메모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북베트남의 세상을 두려워한 미국인의 아이를 낳았던 여자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 탱크 부대가 마침내 남베트남의 대통령궁으로 돌진합니다. 지휘관은 월맹군 북베트남군의 구엔 반호 소령이었습니다. 그의 탱크는 저항이 없는 사이공 거리를 질주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맙니다. 호 소령은 당황한 나머지 탱크를 세우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여인을 붙잡고 길을 묻습니다. 대통령궁이 어디요? 바로 저건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낯익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북베트남 탱크 부대가 남베트남 대통령궁 정문을 파괴하고 돌입하는 장면. 그리고 남베트남 국기가 떨어지고 북베트남기가 휘날리는 장면 말입니다. 대통령궁에는 이미 그날 아침 저항 종식을 선언했던 남베트남 대통령 쯔엉 반민과 강요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쯔엉 반민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본인은 동포들을 대표해 우리 베트남인들의 화해에 대한 깊은 신념으로 불필요한 유해를 막기 위해 민족의 화합을 제의한다. 베트남 공화국, 즉 남베트남 전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침착하게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나는 또 혁명군 전사들에게 사격을 멈출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질서 있게 정권을 이양하기 위해 이곳에서 임시혁명 정부를 기다릴 것이다. 베트남 전쟁의 끝이었습니다. 1975년 4월 30일이었습니다.